암행어사 박문수 환쟁이와 과거시험. 등장인물. 박문수 30대 후반 남루한 선비 차림 속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긴 암행어사. 비루한 행색과는 달리 신모원료하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 한양 명문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스로는 권세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정의 실현에 몰두한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 예리하며 때로는 능청스럽게, 때로는 준엄하게 상황을 이끌어간다. 최시관 50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고위 관리. 탐욕스럽고 오만하며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능하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패와 비리를 일삼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욕망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으며 백성을 도구로 여기는 냉혈한이다. 김도령 20대 당대의 권문세가 아들. 문장력은 형편없지만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과거에 급제하려 한다. 허약하고 유약하며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편법과 부정에 의지하려 한다. 붙잡는 법도 서툰 그의 손은 오직 향락과 유흥에만 익숙해 보인다. 대리시험꾼 30대 뛰어난 문장력을 가졌으나 가난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비운의 선비. 김도령의 가문에 매수되어 부정을 저지른다. 그의 얼굴에는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의 비참함이 교차한다. 역졸들 유생들 수많은 과거 응시생들과 암행어사를 보좌하는 충직한 역졸들. 과거 시험장의 풍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신일 과거 시험장 낮. 최시관이 시험장 복도를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걷고 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권위와 오만이 가득하며 유생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본다. 그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콧방귀를 뀌는 신용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한다. 이윽고 최시관은 김도령의 자리 뒤편에 멈춰선다. 김도령은 주변의 다른 유생들과는 달리 답안지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한 시선으로 백지 상태의 답안지를 노려보고 있다. 그의 붓은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겁기라도 한 듯 한 글자도 적어내지 못하고 공중에서 맴돌고 있다. 최시관은 김도령에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눈짓을 한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운 몸짓이다. 최시관의 신호를 받은 듯 김도령 옆자리에 앉아있던 대리시험꾼이 재빠르게 움직인다. 그의 손놀림은 거의 마술에 가깝다. 그는 마치 자신의 답안지를 다 쓴 양 몸을 움직이며 미리 정교하게 작성해둔 답안지를 슬쩍 김도령의 책상 위로 밀어 넣는다. 답안지는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었는지 혹은 접혀 있었는지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알아채기 어렵다. 김도령은 그 답안지를 자신의 것인 양 빠르게 바꿔치기 하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초조함이 역력하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박문수의 매서운 눈은 이 모든 부정한 행위를 놓치지 않았다. 박문수 혼잣말로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그의 표정은 경멸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하다. 저놈들 보게나. 손놀림이 아주 예술이구먼. 눈앞에서 감히 눈을 속여? 콧구멍 속에 사서삼경을 깨알같이 적어 숨기던 옛 커닝꾼들도 저리 능숙하진 못했겠어. 속옷에 경전을 빼곡히 적어 넣거나 아니면 팔뚝에 깨알같은 글씨로 답안을 적어 넣는 것도 옛말이 되었구나. 이제는 대리시험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인 부정을 저지르는구나. 권세와 탐욕이 빚어낸 이 기묘한 재주라니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실력 없는 자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 출세하려 드는 모습이 마치 썩은 물에 핀 꽃 같구나. 이래서야 어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겠으며 어찌 백성들이 위정자들을 믿고 따르겠는가. 암행어사로서 이 부정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리라. 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신이 채점장으로 이동하는 복도. 박문수 일부러 비굴한 척하며 허리를 굽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겉으로는 어리숙한 모습을 연기하며 최시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다. 날이죠. 소인 너무나도 억울하여 죽을 지경이옵니다. 제 답안지가 좀 섞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필시 제 답안지와 다른 유생의 답안지가 뒤바뀐 것 같사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제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소인이 감히 나리의 앞을 가로막는 무례를 저질렀사옵니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시관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살을 잔뜩 찌푸린다.
경멸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박문수를 노려본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하다. 섞이다니? 이 천한 촌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불경한 말을 내뱉느냐? 너 같은 미천한 자의 답안지가 어디 감히 내 손에 닿을 수 있단 말이냐? 당장 이리 비켜라. 감히 나의 앞길을 막으려 드느냐? 포졸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무엄한 자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하는가? 시험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드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문수 최시관의 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김도령의 답안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지만 최시관은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다. 그 답안지 말입니다. 나리. 저 답안지의 필체가 방금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비의 것과 너무나도 똑같더군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분놀림은 물론이고 먹물의 농도까지도 흡사하니 귀신이 코칼 노릇 아닙니까?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좁은 시험장에서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저 선비가 제 답안지를 슬쩍이라도 본 것이 아닐까요? 소인이 너무도 어리석어 제 답안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나리, 부디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최시관 박문수의 말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며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이내 감정을 수습하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초조함이 묻어난다. 네 이놈.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 시험장은 나라의 중대사이니만큼 공정하고 엄격하게 치러졌다. 어떤 부정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다. 포졸들은 무얼 하느냐. 이 미친 선비를 당장 끌어내라. 저놈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당장 끌어내어 엄히 다스려라. 시험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망치고 감히 나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자를 끌어내어 곤장을 쳐서라도 다시는 이런 망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 포졸들이 최시관의 호통에 박문수를 향해 달려든다. 박문수는 순순히 팔을 내주며 포졸들에게 붙잡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리숙한 듯 보이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자신감과 비장함이 번뜩인다. 최시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한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신3시험장 마당 절정. 박문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진다. 그의 웃음은 마치 모든 것을 비웃는 듯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하하, 하하. 시간 날이 그리 급히 가시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그 손바닥이나 한번 보시지요. 혹시 날이 손바닥에 뭔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소인이 보기에는 뭔가 꺼림칙한 것이 보입니다만 부디 소인의 눈을 의심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최시관 박문수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기괴한 웃음에 불길함을 느낀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애쓰며 박문수에게 호통을 친다. 이 미친놈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구나. 내까지 것이 감히 나으리의 손을 논하느냐. 감히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다니. 하지만 박문수의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던 탓인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오른손을 펴본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검은 먹물에 푹 담갔다 뺀 것처럼 시커멓게 물들어 있다. 그는 경악하며 손을 흔들어 보지만 검은 얼룩은 전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피부에 영원히 박힌 낙인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린다. 이게 뭐야? 먹물인가? 어찌 된 일이지? 왜 지워지지 않지?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누가 내 손에 이런 장난을 친 것이냐? 박문수 순간 광기 어린 웃음과 어리숙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위엄이 깃들어 있다. 그의 눈빛은 최시관의 심장부를 꿰뚫는 듯 날카롭다. 그는 최시관의 모든 죄를 낱낱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기세로 말한다. 내가 제출한 답안지엔 특수한 약초 가루를 뿌려 두었지. 그 가루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물기나 땀과 만나면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더욱이 그 가루는 다른 종이와 닿기만 해도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시커먼 낙인을 남기지.
나리께서 김도령의 답안지를 내 답안지 밑에 교묘하게 숨겨 빼돌릴 때 그 약초 가루가 나리 손바닥에 묻어난 모양입니다. 부정의 증거는 이리도 선명하게 남는 법. 감히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한 죄는 이렇듯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지.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간 나리. 최시간 박문수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친다. 그의 몸은 공포와 경악으로 인해 심하게 떨린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제대로 된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 내 이놈. 너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감히 이런 관계를 꾸미다니. 너는 누구인가? 대체 어디서 나타난 놈이냐? 어찌 이런 일을 어찌 이런 기묘한 술법을 알고 있단 말이냐? 말해라. 내 정체가 무엇이냐? 박문수 붙잡힌 팔을 힘차게 뿌리치자 그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은 그의 괴력에 놀라 휘청거린다. 박문수는 망설임 없이 소매 안에서 붉은 술이 달린 마패를 꺼내 번쩍 치켜든다.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뜩이자 주변의 모든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에게로 향한다. 마패의 웅장한 기운이 시험장 전체를 압도하는 듯하다. 박문수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한다. 그의 목소리는 시험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며 마치 천둥 소리처럼 모든 이의 귓전을 때린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모든 부정부패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적의 무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하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암행어사가 이 자리에 나섰노라. 감히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백성의 희망을 짓밟는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죄 있는 자들은 모두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방에서 출두야. 하는 함성과 함께 역졸들이 담을 넘고 문을 부수며 시험장 안으로 들이닥친다. 그들은 번개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시험장 곳곳을 장악한다. 유생들과 관리들은 암행어사의 갑작스러운 출두에 혼비백산하여 엎드린다. 일부 유생들은 놀라 자빠지고 일부 관리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며 혼란과 경외감이 뒤섞인 탄성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박문수 최시간 앞에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갑다. 그의 눈빛은 최시간의 영혼을 꿰뚫는 듯하다. 그는 마음의 거울이라 했다. 너희는 그 거울을 똥물에 담갔으니 이제 그 더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더럽힌 것은 단순히 시험 답안지가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백성의 희망을 더럽혔다.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암행어사로서 이 자리에서 너희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최시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몸은 두려움에 심하게 떨린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듯 작고 애처롭다. 어사나리,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판서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부대로 따르지 않으면 소인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수 최시간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의 시선은 멀리 하늘을 향한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깊은 고뇌가 스쳐 지나간다. 그는 이 나라의 근본이 썩어버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판서라. 이 나라의 기둥이 이렇듯 깊이 썩었으니 예사로운 대패질로는 어림도 없겠구나. 아주 크게 근본부터 다시 고쳐야 할 것이다. 역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결단력이 실려 있다. 저 시간과 부정에 가담한 유생들을 모조리 압송하라. 그리고 김도령의 답안지 일체는 귀중한 증거물이니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챙겨라. 이 모든 부정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조정에 보고할 것이다.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역졸들이 최시간과 김도령 그리고 부정행위에 연루된 유생들을 거칠게 끌고 간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가득하다. 시험장은 비로소 질서를 되찾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긴장감과 혼란의 여운이 가득하다. 신사 에필로그. 박문수 선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의 목소리에는 격려와 희망이 담겨 있다. 선비님, 다시 붓을 드시게. 이번엔 진짜 실력을 겨룰 판을 깔아줄 테니. 그동안 겪었던 부당함과 좌절은 잊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여 나라의 동량이 되어주시게나. 썩은 뿌리는 도려냈으니 이제는 새로운 씨앗을 심을 때가 아니겠는가? 진정 실력이 있는 자가 등용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대와 같은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게나. 박문수가 껄껄 웃으며 시험장을 나선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의연하며 마치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진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깃들어 있다. 시험장 마당은 점차 어둠 속으로 잠기고 박문수의 뒷모습 위로 웅장하고 희망찬 음악이 깔리며 막이 내린다. 그의 뒤를 따라가던 몇몇 유생들은 박문수의 말에 감명받은 듯 다시금 굳은 결의를 다진다. 박문수가 떠난 자리에는 정의의 씨앗이 심어진 듯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감돈다. 그의 발자취는 길이길이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